자, 이번 영상에서는 JSP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축한 JSP 개발 환경 아래에서 이클립스를 이용해 프로젝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JSP 코드를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사용해야 하는 이만큼 각 과정을 잘 확인해 두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클립스를 실행해 봅시다. 시작 메뉴에 우리 지난번에 설정했던 이클립스를 구동을 하면 워크스페이스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오죠. 물론 지난번에 설정했던 워크스페이스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시다. 런치 눌러주면 자,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문자셋에 대한 설정해 놓은 것 있었죠. 이클립스에 대한 기본 설정들은 먼저 해 놓았다라고 가정을 하고 프로젝트를 작성을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앞서서 현재 이클립스의 환경 구성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지난번에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설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현재 윈도우 메뉴 밑에 퍼스펙티브 가보면 오픈 퍼스펙티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other라는 항목을 눌러 가보면 현재 우리가 설치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자바 EE라는 퍼스펙티브가 기본 퍼스펙티브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순수한 자바 프로그램, 즉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배웠던 자바 콘솔 어플리케이션이나 윈도우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바라는 퍼스펙티브가 또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는 디버그라는 퍼스펙티브가 사용되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바 EE라는 퍼스펙티브를 선택해 줘야 한다라는 점 잊지 말기 바랍니다. 퍼스펙티브의 설정은 매번 수행할 필요 없이 퍼스펙티브를 내가 따로 바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한 번만 설정을 해두면 계속 유지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 다만 학교 실습실 같은 경우에는 공용 컴퓨터로서 또 자바 수업도 또 인터넷 프로그래밍 수업도 같이 진행되어지는 만큼 환경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미리 확인을 해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퍼스펙티브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가장 명료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파일 메뉴 밑에 New라는 항목을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현재 New라는 항목 밑에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자바 프로그래밍을 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소위 자바 프로젝트라는 항목이 보이지 않죠. 자, 이게 뭔가 이클립스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더 좋은 환경이냐가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프로젝트의 종류는 현재 세 번째에 있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것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동적 웹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선택을 해주면 먼저 프로젝트의 이름으로 JSPbook이라고 입력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예제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 JSPbook이라는 프로젝트를 학기 내내 사용을 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예제를 수행을 하거나 혹은 이제 학기를 진행하면서 개별적으로 수행할 개인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작성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될 것입니다. 다만 프로젝트 이름 외로 이 아래쪽에 보면 타겟 런타임이라는 항목이 있죠. 현재 이 프로젝트를 어떤 웹서버를 통해서 실행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 아래쪽에 눌러보면 타겟 런타임이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실행 환경을 구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현재 없으니까 New Runtime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어서 현재 서버의 실행 환경을 선택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파치 톰캣 9.0을 설치한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 아파치 톰캣 9.0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서 설치한 버전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선택을 하고 Next 눌러주면 현재 아파치 톰캣 9.0이 어느 경로에 설치되어졌는가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에서 톰캣과 상호작용해 가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정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브라우즈 버튼 눌러가지고서 이제 우리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 밑에 톰캣 9.0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고 폴더 선택 눌러주게 되면 그 경로가 기입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Finish 눌러주게 되면 이제 타겟 런타임이 아파치 톰캣 9.0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바로 Finish 누르지 말고 Next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봅시다. 현재 여기서는 설정할 건 없고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Next 눌러주게 되면 웹 모듈이라는 대화 상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있는 컨텍스트 루트라는 곳에는 현재 프로젝트 이름 JSPbook이라는 것이 기술이 되어졌는데 이 컨텍스트 루트라는 것은 현재 웹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접속 경로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톰캣을 설치한 후에 제대로 수행되어지는지를 간단히 확인을 해보면서 웹브라우저의 주소창에 http://localhost:8080까지 적어 주었었죠. 자, 여기 JSPbook이라는 것은 바로 그 서버상에 어떤 경로에 위치한 프로그램을 찾을 것인지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경로명입니다. 즉 포트 번호 8080 다음에다가 추가로 /JSPbook이라고 했을 때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접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의 웹사이트에 보면 각각의 웹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을 테니까 각각의 웹 프로그래밍마다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접근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 정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컨텐트 디렉토리라는 것은 이 프로젝트 내에 포함되어져 있는 각종 HTML 문서나 CSS 파일 혹은 JSP 파일 또 이미지 이런 실제 내용물들, 웹 컨텐트들을 위치할 디렉토리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웹 컨텐트라고 썼지만 실제 URL을 통해서는 이 웹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후에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각각의 이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generate web.xml이라는 부분이 있죠. web.xml이라는 파일을 생성해라 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 파일을 꼭 생성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web.xml이라는 파일은 웹 어플리케이션과 관계되어진 어떤 설정 값들을 기록하고 또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파일인데 우리가 뒤에 가서 실제 이 값을 한번 변경해보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 파일을 생성하도록 선택을 하고 모든 설정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JSPbook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잘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봅시다. 뭔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되어 있는데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웹 컨텐트라는 폴더를 볼 수 있죠. 우리 좀 전에 대화 상자에서 이름을 명명했던 바로 그 폴더입니다. 즉 웹 컨텐트라는 폴더 아래에 우리는 각종 HTML 문서나 혹은 JSP 문서 같은 것들을 생성을 해서 집어넣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름의 폴더에다가 모든 문서들을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으나 우리가 교재에서 다룰 각각의 예제들을 단원별로 좀 구분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번 프로젝트를 만들긴 좀 번거로우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각각의 웹 문서들을 별도의 폴더로 다시 한번 나누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이런 두 개의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은 무시하고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Folder 선택을 해주면 어떤 이름의 폴더를 만들 것인지 물어보고 있죠. 현재 우리가 3장의 예제들을 담겠다라는 의미로 ch03이라고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해줍시다. 3장에 대한 예제들은 모두 다 ch03이라는 4장은 ch04 이런 식으로 각 챕터별로 코드들을 나눠서 관리해 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는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JSP 소스 파일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빈 텍스트 파일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각 JSP 소스 파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템플릿 코드를 이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JSP 문서를 추가하기 위해서 현재 JSP를 추가하고자 할 위치, 그러니까 웹 컨텐트 밑에 특정 위치에다가 우리는 현재 챕터 03이라는 폴더 밑에 새로 만들기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메뉴 밑에 JSP 파일이라는 것을 선택을 해줍니다. 현재 만들고자 하는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데 우리는 hello라는 이름으로 hello.jsp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봅시다. 무조건 finish 누르지 말고 일단 next 눌러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가보면 현재 템플릿이라고 해서 우리가 JSP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어떤 기준이 되어지는 코드, 그냥 빈 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처리할 기본 사항들을 담고 있는 파일로부터 새로운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템플릿들을 이용을 해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새로운 템플릿을 등록하거나 기존의 내용들을 살짝 수정해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에서 현재 기본값으로 선택되어 있는 현재 HTML5 형식의 웹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JSP 파일을, 즉 HTML5 형식으로 기본 골격을 가지고 있는 템플릿으로부터 JSP 파일을 만들도록 선택을 할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선택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 유지가 되어지긴 합니다. Finish 눌러보면 하나의 웹문서가 작성된 것을 볼 수 있죠. 현재 작성되어진 코드의 1번, 2번째 줄 보면 거의 대부분의 JSP 파일에 기술되어지는 공통된 요소로서 현재 JSP 문서와 관련되어진 처리 정보들을 기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가서 다뤄볼 것이고, 세 번째 줄은 서버상에서 처리되어진 결과로 이 JSP 문서의 수행 결과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웹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HTML5 문서임을 나타내주는 표식일 것이고, 네 번째 줄에서 12번째 줄까지가 온전한 HTML 태그로 둘러싸여진 웹 문서 양식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헤드 태그 안에는 메타 태그를 통해서 문자 셋에 대한 설정을 지정을 해주었고, 바디 태그는 현재 비워져 있기 때문에 아무 동작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문서가 되겠죠. 이 자체만으로 웹서버에서 동작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다음에 예제 코드를 간단하게 한번 작성을 해 봅시다. 자, 글씨가 좀 안 보일 것 같아서 크게 해봅니다. 자, JSP 문서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저장을 하고, 우리 이클립스의 특징은 저장함과 동시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주죠. 그래서 바로 실행하는 과정을 처리해주면 됩니다. 수행하고자 하는 JSP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선택을 해서 Run As라는 메뉴 밑에 Run on Server라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면 현재 이 문서를 서버상에서 실행해라 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자, 주의할 것은 우리가 톰캣을 수동으로 실행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혹시 수동으로 이미 실행을 했다면 모니터를 통해서 종료해주고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이클립스 상에서 톰캣 서버를 구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윈도우 상에 톰캣 서버가 수행되고 있으면 역시 포트 충돌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Run as, Run on Server 선택해서 실행해주게 되면 현재 톰캣 9.0 서버를 통해서 실행할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현재 Next 눌러보면 뭔가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현재 이 서버에서 테스트할 필요가 없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Remove 버튼 눌러서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수행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서버를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고 처음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죠. 자, Finish 눌러주게 되면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 부분에 Servers라는 항목이 하나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서버를 통해서 현재 작성했던 hello.jsp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한 결과를 이 창에 나타내주고 있죠. 현재 이 상단에 주소 표시줄을 살펴보면
http://localhost:8080/jspbook 이라는 이 jspbook이라는 것이 프로젝트를 설정할 때 사용을 했던 컨텍스트 루트에 대한 이름이 여기 기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 03이라는 것은 역시 컨텐트 디렉토리 하위에 만들어 놓은 디렉토리였었죠. 실제 물리적으로는 서로 연관이 없는 정보들이지만 하나의 웹 서버상에서 제공되어지는 경로상에서 보면 현재 이 서버에서 이 경로상에 있는 요 물리적인 디렉토리 안에 있는 hello.jsp를 요청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웹 컨텐트의 내용이 컨텍스트 루트 하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지되어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는 JSPbook이라는 폴더 밑에 ch03이라는 폴더가 생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웹 서비스 상에, 그러니까 하나의 URL 상에 우리가 인터넷상에 있는 자원을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이 URL이었었잖아요. URL 상에서 저런 식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고 저 표현을 웹 서버가 받아들였을 때 어디서 해당하는 파일을 찾을 것인지는 웹 서버의 설정 상황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실행되어진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헬로 월드 안녕하세요 라는 것은 우리가 정적으로 입력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대한 것처럼 잘 출력이 됐습니다. 다만 이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기술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내가 페이지를 갱신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죠. 심지어 내가 현재 여기서 실행하고 있는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서 별도의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 그 안에서 이제 붙여넣기 하고 실행을 해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톰캣은 현재 이클립스가 관리하고 있는 톰캣 서버가 수행 중인 상황인 것이죠. 물론 이클립스의 설정 메뉴 상에서 윈도우 메뉴 밑에 웹브라우저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 현재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어떤 브라우저에서 실행 결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터널 웹브라우저라고 해서 이클립스 자체의 내부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결과를 내도록 선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스템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한다라든가 하여튼 현재 시스템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웹브라우저를 통해서 수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도록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수행 중인 서버에 대한 정보는 다시 윈도우 메뉴 밑에 Preference라는 항목 밑에 가보면 서버라는 항목이 아래에 존재하고 있죠. 서버라는 항목 밑에 가보면 Runtime Environment라고 해서 우리가 앞서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설정했던 서버에 대한 설정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서버 정보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선택해서 지우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수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자, 더불어서 여기 빨간색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 것 보이죠? 자, 이는 뭔가 프로그램이 수행 중이다라는 것인데 이는 지금 hello.jsp가 수행되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톰캣 서버가 수행 중인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버튼을 눌러서 수행을 중지시킬 수도 있고 또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면 다시 재시작, 자동으로 다시 재시작되어지기도 하겠죠. 다만 여기 서버스라는 탭에 보면 톰캣 9.0 서버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게 되면 현재 서버에 대한 몇 가지 설정 상황들을 바꿔줄 수 있는 부분들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톰캣 설정을 했을 때 지정했던 HTTP 포트 번호를 바꾼다라든가 하는 행위들을 워낙에는 XML 코드를 통해서 서버의 환경 설정을 직접 바꿔줘야 되겠지만 이클립스 상에서 실행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이 창을 통해서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것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만일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현재 작성한 코드에서 toLocalString이라는 메서드 호출을 덧붙여 봤습니다.
자, 뭐 이것이 의미하는 것들은 차치하고, 자, 이렇게 소스 코드를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서버를 중지하고 다시 실행시켜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현재 코드를 저장을 하고 나서 서버 중지함 없이 바로 코드를 실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그러면 자동으로 현재 어떤 서버에서 수행할 것인지를 묻고 넥스트 누르지 않아도 되겠어요. 우리가 무슨 화면이 있는지는 살펴봤으니까 바로 Finish 눌러주게 되어지면 현재 코드를 서블릿 컨테이너에 전달을 하고 다시 컴파일하고 수행되어진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출력 결과와 새로 수정되어진 출력 결과가 같은 코드이긴 하나 살짝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내가 작성한 JSP 파일을 실행을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블릿 코드로 변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었죠. 그 변환되어진 코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윈도우 탐색기를 띄워서 현재 워크스페이스가 지정되어진 폴더에 가보면 서버스라는 것은 현재 서버를 위한 설정들을 담고 있는 부분이고, 자, JSPbook이라는 것이 우리가 만든 그런 프로젝트 이름인 것이죠. 자, 여기서 파일 탐색기에 보기 탭을 눌러서 숨김 항목을 볼 수 있도록 체크를 해보면 .metadata라는 폴더가 하나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컴파일하면서 이클립스가 수행되어지면서 만들어진 어떤 중간 임시 파일들을 저장해 놓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metadata라는 폴더 밑에 가보면 .plugins라는 폴더가 있고, 또 그 .plugins라는 폴더 밑에 가보면 현재 굉장히 많은 다른 폴더들이 있죠. 자, 이 중에서 org.eclipse.wst. 자, 여기 보면 wst.server.core라는 부분의 폴더가 있을 것입니다. org.eclipse.wst.server.core라는 폴더 밑으로 들어가 보면 다시 temp0이라는 폴더가 있죠. 여기 숫자는 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제일 처음 수행했을 땐 아마 temp0으로 되어 있을 텐데, temp0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work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워크라는 디렉토리 밑에 카탈리나라는 디렉토리 밑에 로컬호스트라는 디렉토리 밑에 가보면 프로젝트 이름을 만나게 됩니다. JSPbook이라는 프로젝트 이름 있고, 그 밑에 가보면 다시 org 밑에 아파치 밑에 JSP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챕터 03이라는 폴더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챕터 03이라는 디렉토리 아래에 바로 hello.jsp를 자동으로 변환한 hello_jsp.java라는 소스 코드와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이 각각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소스 코드를 메모장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자바 코드를 충분히 배우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hello.jsp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있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멤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것들은 우리 앞서서 봤던 JSP init, JSP destroy, JSP service라는 그런 여러 가지 메서드들이, 생명주기 메서드들이 구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특히 현재 상황에서 보면 JSP init이나 JSP destroy는 빈 메서드 형태이고, 오로지 JSP 서비스 안에만 무엇인가가 잔뜩 기술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되어진 내용 중에 뭐가 있는가? 바로 내가 JSP 문서에서 작성한 내용을 자바 소스 코드로, 자바 서블릿 코드로 변환한 내용들이 포함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작성한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서블릿 코드로 자동으로 변환시켜준 내용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작성한 이 간단한 예제를 위해서 이만큼의 코드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굳이 이 코드를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그저 이렇게 하나의 웹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처럼 거의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해봐야
요 한 줄의 부분밖에 안 되어지는, 그리고 JSP에서 제공하고 있는 일부 어떤 양식들을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웹 서버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보면 현재 아까 실행 결과가 웹 서버에서 동적으로 처리되어진 결과이나 클라이언트인 웹 브라우저에서는 정적인 HTML 문서로 처리된 결과가 전달되어진다라고 했었죠. 자, 그걸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현재 브라우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 선택을 해주게 되면 현재 이 웹 브라우저에 표시되어진 웹 문서의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그냥 정적으로 작성되어진 하나의 텍스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간단한 웹 서버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앞서서도 소개했듯이 매번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건 아니에요. 이 강의 영상과 수업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이 JSPbook이라는 프로젝트에다가 내용만 계속 추가해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하면 무조건 뭘 만들어도 다 JSPbook에다가 붙여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항상 만들어서 새로 추가하고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